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이제 이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팀 발표를 할 때 그 태글 노트북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클래스 퀴즈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데이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흔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빵이라고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을 합쳐서 이제 미국의 우량주 5대장 빵이라고 불러요. 그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가랑 이제 종가랑 뭐 가장 높았을 때의 가격이랑 가장 낮았을 때의 가격이 담긴 그런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진행했고, 이 데이터는 이제 코비드 19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진짜 이제 막 주식 시장이 엄청 평화로웠죠. 다들 행복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어쨌든 그런 이제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주식 그래프가 올라갔고 그거를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발표로 들어갈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 분석을 왜 필요하냐라고 말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실제로도 그런 능력이 요즘 사회에선 중요시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시각화 라이브러리,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랑 또 시브온 라이브러리, 그리고 저번에 그 다른 팀에서 플로틀리 라이브러리를 써서 발표를 했는데 진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앞서서 이건 알아두면 좋은데, 원래 주식을 하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양치질 매수법, 양치질하고 산다, 뭐 그런 이상한 법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주식의 시세선을 보고 이게 넘으면 사고, 이게 이제 그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고 팔고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그냥 이때 사고 이때 판다라고 이제 알아두시고, 저희가 시각화해서 썼으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사고 판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 중복이 되는데 시본 그리고 뭐 넘파이, 밑에 플로트리는 또 따로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PLT 쇼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제 명령을 쳤고, 로드를 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컬럼은 이제 날짜랑 그리고 하루중 최고가, 최저가, 이제 시가, 이게 시작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종가죠. 종가, 시작가, 그리고 거래량. 또 이제 이거는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모든 주식 데이터가 이러한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제 야호나 그런 데서 웹에서 임포트 해오는 데이터도 다 이러한 식으로 컬럼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분석하실 때 이런 컬럼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다 실수형이고, 뭐 데이트만 이제 나중에 데이트 타임으로 바꿀 거니까. 그리고 그 주식의 이름들 보면은 주식의 이름들이 페이스북 해가지고 나중에 아마존, 구글 그렇게 돼 있겠죠. 결측치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주식 이름 또 필요 없는 거 다 제거해주고, 날짜 변환해주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주식들을 이름에 맞게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다 달리 해가지고 훨씬 보기 쉽게. 이제 또 시각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이거를 지울 수 없나?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라이브러리의 함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이제 라인 플랫이랑 또 뭐 스캐터, 히트맵, 바 플랫, 뭐 이렇게 인플랫, 뭐 엄청 많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죠. 뭐 데이터 시각화는 이제 개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아까 그 다른 팀이 해놓은 워드 클라우드나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고, 여기서 이제 얻어 나가면서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먼저 분석을 해봤어요. 라인 차트로 주식의 2020년부터 2021
2022년까지의 이제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왔어요. 이거 거의 환상적인 그래프긴 한데 살짝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라인 플랫으로 이 라인 플랫이 좋은 게 이런 주식 데이터나 아니면 좀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날짜 데이터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시각화하기가 라인 플랫이 가장 좋고 스캐터 플랫인데 사실 이런 주식 데이터에는 어울리지 않죠. 이게 주식 데이터가 항상 예측 가능하다기보다 그 고점을 향하거나 저점을 향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 본다는 데 의의를 두고 그리고 뭐 이제 Q 변수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지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끼리 따로 떼어서 보고 사실 볼륨이어 가지고 주식 거래량이 가장 애플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제 다른 이제 대기업들 순서대로 이제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플랏 이것도 이제 주식이 가장 고가일 때 얼마냐. 보통 아마존이 300만 원이고 구글이 200만 원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캔들스탁 이게 그 저희가 나중에 밑에서 더 정리했는데 캔들스탁이라고 이제 주식을 보면은 고점과 저점이 있는 그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제 사진이 날라갔네. 나중에 이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제 페이스북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자면은 저희가 주식 데이터로 대략 2개 정도를 해봤어요. 하나는 이제 그 주식 차트 우리가 보는 주식 차트를 만들어 봤어요. 플로트리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데이트 타임 형변환을 해주고 이렇게 뭐 다양한 변수들 X축에 뭐 아마존을 넣고 시가, 시작가, 가장 고가, 뭐 저가, 이제 종가 해가지고 다 값을 넣어줬고 여기에 이제 플로트리 라이브러리로 만든 건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주식 차트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언제 얼마였고 언제 그 또 가격이 얼마였고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 살짝 아쉬운 거는 이제 주식이 사실 평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안 하는데 이런 빈 공간들이 다 이제 주말과 공휴일에 빈 결측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측치들을 메꿔주려면은 이제 밑에 부분 숫자 부분을 str 형으로 변환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플로틀리 라이브러리 밑에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여기 자세하게 보면 아까 캔들 플랫이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막 뭐 약간 좀 신기하게 생겼죠. 캔들 말 그대로 그 약간 양초처럼 생겼죠. 꼭지가 심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런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네, 시각화하는 게 있어요. 이제 가장 높은 곳은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가장 높은 곳은 고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가장 최저가 그리고 이제 가장 평균적인 가격의 흐름이 나타내는 보통 이렇게 주식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조금 이렇게 써야 되는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2022년에 지금 주식시장이 다들 불났는데 막 워닝 거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주식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그 웹에서 야후나 그런 데 이제 있는 주식 데이터를 갖고 온 거예요. 나스닥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아마존 2022년에 현재 아마존을 보여줘. 아까는 거의 환상적인 그래프 그냥 완전 고공행진하고 있는 우리 우량주였는데 이제 밑에를 보니까 거의 그냥 나락을 가고 있어요. 지금 다들 지금 울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를 웹에서 받아와가지고 네, 웹에서 받아와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주식 데이터도 웹에서 받으면 결국에 다 컬럼이 똑같기 때문에 아까 보여준 컬럼이랑 비슷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스북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그 주식을 사기 위한 교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교차점 사이사이에 그 교차점 사이사이를 이제 그린 그래프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의 가장 높은 가격, 그 저가 그리고 뭐 시장가, 종가 이런 거래량 같은 데이터를 했고 이제 이게 그거에 대한 추세선이거든요. 사실 추세선은 진짜 종류도 많고 블룸버거나 막 이제 흔히 월가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큰 손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추세선 엄청 많은데 그런 추세선을 가지고 이제 뭐 이 두 점이 교차하는 지점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들어가고 이때가 팔아야 된다 하고 들어가고 이런 이제 라인도 같이 이렇게 시각화를 해가지고 그려봤습니다. 네, 뭐 참조할 데이터는 여기 있고 뭐 아까 그 뭐지 저희가 그린 그래프가 있잖아요. 여기 이런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건 이걸 못하면은
그 블룸버그라고 하는 막 블룸버그 기자, 블룸버그 이제 월가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불대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소프트웨어 하나가 이제 대리 월급을 받는다. 대략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내고 200만 원 정도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알면은 그나마 데이터를 보는데 조금 더 편하게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좀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실시간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영리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꺼주시면 제가 프리클래스 퀴즈 아. 해설할게요. 그 화면 공유를 제가 잠깐 어떻게 꺼지? 그 추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유로 해서 네, 지금 꺼진 것 네. 같아요. 바꾸시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꺼본 적 없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저희 팀 프리클래스 퀴즈 해설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식 데이터를 주제로 해서 라인 플랫이랑 거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내봤어요. 보면은 정답은 4번인데 주로 두 피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때 사용되는 건 라인 플랫이 아니라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히트맵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잘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문제는 저희가 시각화를 할 때 C본도 많이 쓰지만 매트플랫 라이브러리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개념 문제를 내봤는데요. 정답은 4번인데 특정 범주형 변수와 그 크기를 표현할 때 주로 활용되는 건 막대 그래프이고 이 박스 플롯은 이렇게 생긴 건데 상자 그림으로 해가지고 약간 데이터의 기초 통계와 관련해서 쓰이거든요. 근데 이때 좀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돼서 단순히 시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련 통계적인 해설도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쓰실 분들은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클래스 퀴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뭔가 주식 잘하려면 데이터 분석 잘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이 뭔가 오늘 그 스터디 통해서 뭔가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3팀 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 이번에 기계 학습을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못해서 약간 필사를 하면서 해서 약간 조금 필사하고 궁금한 거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아시나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승률을 보는 그런 걸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매우 커가지고 돌리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할 게 이 라이드 디스턴스랑 스임 디스턴스랑 월크 디스턴스가 플롯 64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먼저 이제 트레인 먼저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5개 봤는데 근데 데이터가 너무 커서 제가 여기서 이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따라 썼었는데 여기서 이거 때문에 플롯이 아까 제가 말한 3개가 그 플롯 16으로 바뀌었나 봐요. 인수가. 그래서 이거 잠깐만 기억해 두시면 밑에서 할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변수를 먼저 설명하자면 저희는 이제 그룹 아이디랑 매치 아이디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룹 아이디는 같이 돌렸는지 확인하는 아이디였습니다.
약간 이제 뭐 이 듀오를 했으면은 둘이 같은 걸 가지고 스쿼드를 했으면 넷이 같은 걸 가지고 이런 건데 이제 다음 판에 하면은 또 같은 그룹 아이디를 가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룹 아이디를 가져서 이제 그룹 아이디는 이제 같은 팀인지 확인하는 이런 용도였구나 라고 알았고 이제 매치 아이디는 이제 같은 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은 매치 아이디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트레이네드에서 봤던 그 매치 아이디를 가져오면은 아까 이 그룹 아이디가 가져오면은 이 그룹을 가진 이 네 명이 나왔잖아요. 이 네 명은 스쿼드를 돌렸구나 이 판에 이걸 알았고 이제 매치 아이디 한 게임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게 96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대략 100명 정도가 진행되는 게임이다. 배틀그라운드는 100명 정도가 진행되는 게임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밸류 카운트가 이제 그 세종중, 세종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세종초 둘, 세종중 셋, 세종대 넷 약간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알아가지고 이 아까 한 판에 있던 그 그룹을 한번 누구누구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8, 7, 5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그라는 게임을 해보셨거나 보셨다면 알 텐데 스쿼드가 최대 인원수여서 4가 최대 인원수로 나올 줄 알았는데 5랑 7, 8 약간 이렇게 이상한 값이 나와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기에는 게임에서 중간에 연결이 끊기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최종 순위를 가진 경우 같은 그룹 아이디를 준다. 라고 해서 그룹 아이디는 그냥 같은 팀으로 돌렸다고 보면 안 되고 그냥 같은 최종 순위를 가진 같은 그룹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때 이거를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 듀오 스쿼드를 이제 한번 나눠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승률이고 이제 킬수랑 봤는데 이제 솔로 하는 걸 보면은 8킬에서 9킬 정도만 해도 승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킬, 12킬 해도 승률이 별로 안 나오는 걸, 스쿼드는 별로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약간 좀 왜 그런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솔로를 하면은 이제 상대팀도 솔로인 경우를 만나기 때문에 적들이 있어봐야 두세 명 정도 만난다고 치면은, 이제 스쿼드는 총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4명 정도 이상 있으니까 아무리 킬을 많이 해도 일단은 승률이 조금 죽을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시스트 한번 개수를 한번 봤는데 0, 1 거의 어시를 안 하구나 이 정도로 파악했고 이 그래프는 아까 여기 이게 너무 넓어서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걸 해서 잘라서 그냥 자세히 가까이 본 거고 킬을 한번 또 보면은 킬도 이제 2킬에서 1, 2, 3킬, 0, 1, 2킬을 제일 많이 하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킬은 평균적으로 0.92킬을 하고 이제 이 쿠안타일이라는 걸 쓰면은 이제 0.99라는 걸 하면은 이제 0.99의 값을 가져와서 99%의 이하인 사람들은 7킬 이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조인플러시라는 건데 승률이랑 킬수랑 보면은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 보시면 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승률이 높구나 이 정도를 느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킬수는 데프트 레인 카피를 썼는데 여기 카피라는 거가 저는 궁금해서 카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카피를 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은 그림 제 설명하면은 이제 그냥 이퀄을 쓰면은 얕은 복사가 돼서 이제 예를 들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A는 이거 했다고 했고 A는 B를 해서 B도 이거를 가리켜서 얕은 복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퀄을 쓰면. 그래서 이제 카피를
따로 이렇게 써가지고 또 다른 이 변수 하나를 또 만들어서 이제 킬스라는 곳에 넣어야지만 여기서 이제 킬스를 저희 맘대로 컷할 건데 이때 그래야지 이 원형의 함수가 변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카피를 써야 한다고 이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트해서 이거 리스트인데 이게 마이너스 1초가 0 이하, 0초가 2 이하, 2초가 5 이하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10초가 80 이하라고 돼 있지만 이제 라벨을 여기서 10킬 이상으로 함으로써 그냥 그 이상 것을 10킬 이상으로 쳐버리는 이런 걸 썼었는데 사실 이제 10킬 이상이라고 나왔지만 80킬 이상 값은 저희가 알지 못하긴 하지만 최고 킬 값이 아까 80 정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80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승률이 좋아지구나 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값도 이제 그 변수를 계속 이렇게 확인해 봤던 거고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힐 값이 내가 말씀드리던 게 여기 보시면은 이 값이 저장이 안 됐구나.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dptrain work distance를 min 함수를 하면은 평균을 구해준다 해서 했는데 난 값이 떠가지고 왜 그러지? 해서 이제 설마 그 난 값이 있는 건가? 해서 이제 난 값을 했는데 난 값이 없어서 그래도 왜 안 나올까? 했는데 이제 이제 아까 D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min스라는 함수는 플롯 64는 지원하지만 이제 플롯 16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그냥 무작정으로 필사했던 데이터 줄이기 단계에서 그냥 저절로 플롯 16을 바꿔버려서 난 민 값을 못해서 여러분도 민 값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데이터 타입을 한번 의심해봐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롯 값을 다시 64로 바꾸는 코드를 써서 이제 민 했더니 이제 민 값이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도와준 강인현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필사 위주의 공부와 그 다음에 그냥 하나하나 약간 뜯어서 확인해보는 이렇게 뜯어서 확인해보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지? 네, 바로 이어서 그럼 어이구. 제 얼굴이 공유 공유 끄면 경고. 돼요. 감사합니다. 네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됐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그 3팀 프리클래스 퀴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조인 플롯에 대한 문제를 하나 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산점도 그래프인데 이 스캐터 플롯을 사용하면은 이거 동일한 형태를 그릴 수 있으니까 1분 보기는 맞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상단 이런 우측이 여기 잘 안 아까 전에 질문이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우측이랑 상단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도수 분포표를 해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힐스가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민 플레이스 퍼센트가 어디에 가장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여서 2번 보기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2번이랑 3번이 또 연결되는데 그래프에 따르면 이 아주 작게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가 10이 안 넘죠. 그냥 거의 다 한 3, 4쯤에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3번이 알맞지 않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그래프를 다른 그래프로 바꿀 수 있다 했는데 이 여기 피라미터로 카인드는 뭐 KDE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중앙 그래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건 3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히트맵에 대해서 문제를 내봤는데요.
네, 이걸 이용해서 셀 값을 표시할 수 있다. 이거를 true로 해주게 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값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 vmax를 설정해 줌으로써 최소 최대 값을 설정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이고, 여기는 0부터 1까지 해준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수치가 범위가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데이터의 상관 행렬을 반환하는 데 사용된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4번에서는 파일 트라이앵글, 이거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거를 말씀드린 건데, 제 보기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앵글 로우를 이 변수에다 저장을 한 후에 마스킹을 함으로써 이제 좌하단 삼각형만 남길 수 있다라는 보기를 냈는데, 이게 아니라 트라이앵글 업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행렬이 위쪽 삼각형을 이 변수 값에 넣어주고, 이거를 마스킹함으로써 그 좌하단의 삼각형만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틀린 점은 트라이앵글 로우가 아니라 이 U 들어간 이거를 써줬어야지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맞지 않은 거는 4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팀 프리클래스 퀴즈 마치겠습니다. 3팀. 한 팀은 배그라는 뭔가 익숙한 게임으로 뭔가 해가지고 확실히 좀 더 시선을 좀 더 끈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민수님 막 처음 하신다고 되게 약간 걱정 많이 하셨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4팀인가요? 4팀 발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그럼 4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4팀이 준비한 데이터셋은 그 신부전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전이라는 질환이 사망의 전체 사망률의 31%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전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악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이런 요인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번에 준비한 데이터셋이고요. 한번 노트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서 readcsv로 데이터를 일단 로드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잘 로드가 되었고요. 이 데이터셋을 좀 한눈에 필요한 정보들을 살짝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메서드인 info를 이용해서 이렇게 컬럼의 명칭과 그리고 결측치 여부, 그리고 데이터 유형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의 각각의 의미는 발표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요. 이렇게 12가지 요인이 있고, 이 12가지 요인을 통해서 이 데스 이벤트, 이 환자가 사망 여부를 이렇게 관계를 분석하는 게 이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크레아틴이나 뭐 CPK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좀 더 세부 사항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더 편하실 것입니다. 이제 시각화를 하기 전에 그 데이터 한번 EDA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 다시 한번 인포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특이한 점이 그 나이에 관련된 컬럼이 데이터 유형이
인트가 아니라 플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플로트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나의 값 중에 60.667 이렇게 소수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몇 개 있어서 이 소수로 된 데이터를 반올림을 한 후에 그 인트 데이터로 유형을 바꿔서 다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플로트에서 인트형으로 변환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이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평균값을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은 디스크립을 이용하면은 뭐 평균 이외에도 표준 편차,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값들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평균값을 일단 분석해 봤는데 일단 환자들의 이 데이터셋에 환자들의 연령대가 약 60세였고 그리고 박출계수, 크레아티닌, 혈중 나트륨 농도 등의 그런 수치가 정상 수치와는 약간 벗어나 있거나 이탈에 근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측지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is는 sum 메서드를 이용해서 결측치를 확인해 봤는데 결측치는 하나도 없어서 이거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각 피처들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히트맵을 이용해서 상관관계를 좀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단은 데스 이벤트와 각 나머지 피처들의 이 관계를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저희가 주목한 이 피처 간의 상관관계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타임과 데스 이벤트인데 여기서 타임은 이 환자의 관찰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음수가 나왔거든요. 음의 관계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보면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심혈관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사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티닌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와 이 사망 여부를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신부전이 발생하면은 이런 크레아티닌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이라는 피처는 심장 수축 시 혈액을 내뿜는 비율을 뜻하는데 이 혈액이 한번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을 많이 내뿜을수록 건강한 심장이라는 건데 이 프랙션 값이 이게 높을수록 데스 이벤트가 작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관계수.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역관계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각 피처별로 이렇게 부율형의 데이터 유형이 있고 실수형의 데이터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컬럼들을 데이터 유형별로 한번 시각화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부율형 데이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빈혈 수치, 그러니까 빈혈의 여부, 당뇨병의 여부, 그 다음에 고혈압, 성별, 흡연 여부 등이 있었고 이 각 피처들을 그 카운트 플러스 이용해서 이 어느 정도 비율로 존재하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실수형에는 아까 좀 용어가 좀 어려워 보였던 이런 애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보통
한번 보시면은 박스 플롯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박스 플롯이 이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뭐 평균값 뭐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시각화 툴이라서 한번 이걸로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크레아틴 농도나 뭐 이젝션 프랙션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이런 피처들에 대해서 이상치가 많이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이상치의 여부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상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울형 피처보다는 이 실수형 피처들이 좀 이상치가 좀 많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이제 송지원 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공유 안 되나요? 저 죄송합니다. 네. 이제 다시 들어와진 거죠? 네, 네. 죄송하지만 저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조원 중에서 한 분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면 돼요.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네, 지금 들으세요. 아, 지금 제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화면 네. 유지원님이 지금 화면이 지금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나요? 네네. 근데 그냥 다른 팀원께서 방금 했던 것처럼 공유해 주시고, 네, 지금 발표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화면이 네네. 그 유지원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화면이 네,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나요? 저는 그 네네네. 화면이 안 안 보여가지고 일단 보이시는구나. 네, 어떡하죠? 그 화면 일단 공유를 네. 하고 있는 거라서 인식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보여요. 죄송해요. 네, 됐어요. 그러면은 네, 5번부터 발표 진행할게요. 네, 이제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서 살펴본 박스 플롯은 이상치를 확인하기에 유용한 시각화 자료였는데요. 이상치가 원래 한두 개 정도 있다면은 중앙값을 대체해서 넣어줬겠지만 이상치가 아까 봤을 때 많은 양의 이상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도 일단은 분석할 데이터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상치와 분리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상치와 정상치를 분류한 후
파이플롯으로 이제 환자들의 사망 비율을 비교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상점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활용하여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밑으로 살짝만 내려주세요. 네, 여기 반복문을 보시면은 맨 첫 번째에서 아까 이상점 기준을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이상치와 정상치를 나누어 분류해 주었습니다. 밑으로 살짝만 내려주세요. 네, 여기 이제 파이 차트가 나오는데 파이 차트는 비율을 이제 비교할 때 조금 유용한 차트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맨 첫 번째 나온 거는 혈중 CPK 농도인데 이거는 환자의 사망률이 거의 비슷해 보여서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고 두 번째 혈소판은 수치가 낮은 사람들의 사망 비율이 거의 2배나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을수록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나트륨 농도도 이거는 이상치가 낮은 기준이어서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울령 컬럼 또 사망률을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부울령 컬럼 중에서는 이제 맨 첫 번째 빈혈과 세 번째 그래프에서 조금만 내려주세요. 세 번째 그래프에서 이제 고혈압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사망 비율이 조금 더 높았지만 부울령 컬럼들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은 어떤 지병을 가지고 그 지병이 악화되는 원인은 뭔가 흡연을 한다는 유무보다는 그 지병에 관련된 몸 내 수치가 어떤 이상치가 생겼을 때 조금 치명률이 더 높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신부전 환자들의 연령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10살 단위로 연령대를 다시 구분해 주었습니다. 연령대를 확인해 보면은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은 40대 아래 환자들의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60대와 50대의 신부전 환자들이 연령대를 줄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신부전 환자들의 연령대는 조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신부전 환자들의 연령대보다는 중요한 것은 어떤 연령대의 신부전 환자가 더 많이 사망했는지, 즉 사망 여부, 치명률을 파악하는 건데요. 네, 히스토그램에서 사망 여부에 따라 컬러를 다르게 부여하고 사망 환자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망한 환자들의 이제 에이지를 보면은 사망한 환자들의 연령대가 비교적 높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혈중 CPK 농도는 그렇게 뚜렷한 그래프에서 좀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크레아틴 농도도 그렇고 박출계수를 보면은 이거는 뿜어내는 혈액의 비율인데 박출계수가 이거는 대부분 사망 환자들이 낮게 분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상치가 조금 많은 그래프들은 이렇게 지금 또 조금 뚜렷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저희가 피드백을 해보자면 아까 이상치가 있기 때문에 정상치와 분리해서 비교를 하였는데 이제 그 이상치를 빼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찍혀 나와서 이제 그래프가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이상치를 따로 제거하고 아니면은 중간값을 넣는 것을 대체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해석하면은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저희가 서버스트 차트를 이용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플로틀리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데 이 차트는 계층 구조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적합한 도표입니다. 계층 구조라는 게 계층이라고 말하면은 저희가 피라미드를 보통 많이 상상하잖아요. 그 피라미드는 밑에 제일 넓은 칸이 있고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인데 이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계층이 4개로 나누어진 건데 맨 처음에 여자와 남자가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도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은 그 환자들은 살았는지 아니면은 사망을 했는지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여성 부분을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확대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당뇨병이 없는 환자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또 확대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버스트 차트를 한번 이용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사망한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높게 분포되었고 크레아틴 수치도 수치가 조금 높게 분포돼 있었고 박출계수와 혈소판의 양과 혈당 나트륨은 수치가 대부분 낮게 분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혈중 CPK 농도와 빈혈, 당뇨, 흡연, 고혈압 등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망률과 치명률에 흡연이나 당뇨, 고혈압 등이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던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팀 노트북 발표를 마치고 이제 퀴즈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4팀의 프리클래스 퀴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선 4번의 첫 번째 문제는 다들 잘 풀어주셨어요. 먼저 그 피규어의 구성 요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A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레전드라고 문제를 냈는데 레전드가 아니고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가 타이틀이죠. 그래서 타이틀이 아니라 레전드죠. 그래서 엑시스가 아니라 레전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A, B 이 두 개가 답이었고 여기는 C 이 부분은 여기 그리드를 말하는 거 맞죠? 그리고 D 부분이 여기가 엑시스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가 Y축 엑시스고 여기가 X축 엑시스이기 때문에 D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캐터 맞죠? 스캐터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나오는 이 마커가 스캐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머지들도 문제 풀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풀이해 볼게요. 아까 채팅으로 다른 윤찬 부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게 저도 헷갈리기 쉬워서 문제를 내봤어요. 먼저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0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존자 그리고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망자를 나타냈는데 제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먼저 1번부터 해석을 해보면 여기 이 점 하나가 이상치이기 때문에 생존자에 대한 데이터에 이상치가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많다는 보기였는데 이게 생존자를 이 보라색 그 칸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이 초록색 그 데이터의 위부터 봐야지 맞는 데이터 해석입니다. 그렇게 보나마나 어쨌든 생존자가 많은 건 당연하지만 2번 보기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이 95세 이상의 경우 사망자밖에 없다는 보기였는데 여기에 사망자밖에 없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4번이 답이었죠. 4번이 80세에서 85세 생존자 수가 85에서 90세 생존자 수보다 많다는 문제였는데 이게 얼핏 보면 그래 보여요. 왜냐면은 생존자가 보라색인데
여기 잘못 해석을 하면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생존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보라색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만 데이터, 그 생존자 데이터고요. 이걸 어떻게 잘 확인할 수 있냐. 저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플러틀리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다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카운트 수를 보면은 여기는 3이고 여기도 3이어서 데스 이벤트, 즉 생존자의 그 수가 둘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게 아니라 같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60세에서 65세 생존자는 50명보다 적다는 보기인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넘어서까지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 딱 올려봤을 때 카운트가 40이고 여기 초록색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세는 거기 때문에 맞는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5번을 보고 조금 헷갈리시라고 약간 감을 잡으시라고 넣어봤는데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과 그 4번과 5번의 정답률이 채택률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그 여러 가지 파이썬 시각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도 좀 배포를 하려고 글을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볼륨이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넘파이랑 제가 이걸 처음에 해보고 싶었던 게 데이터를 함수에 넣었을 때 오류가 뜨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는 데이터가 다른가 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넘파이랑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그거에 대한 차이로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것까지 한 번에 다뤄보고 싶어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다가 이런 사이트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다룰 때 그 데이터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냐 따라서 비주얼 그 시각화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파악한 후에 만약에 그게 수치형 데이터면은 여기 이 사이트에 이 항목에 들어와서 어떤 게 좋을지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치형 범주고 하나의 그 숫자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히스토그램과 밀도 플롯 둘 중에 하나 이용하면은 잘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치형인데 숫자형 변수가 두 개다. 이러면 또 여기 중에 고르시면 돼요. 또 이거 누르면은 자세한 설명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범주형 데이터, 또 지도 데이터,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도표를 이용해 데이터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뭔가 최신 기술? 저희한테는 최신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이 진짜 낯설 줄 알았는데 뭔가 프리클래스 퀴즈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들 머리에 넣어주셔가지고 되게 새롭게 많이 배웠고 마지막에 그거는 진짜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원래는 쉬려고 했는데 그냥 빠르게 1팀 남아서 안 지치셨다면 후다닥까지는 아니겠지만 꼼꼼하게 1팀까지 잘 지금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쉴까요? 쉬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가요? 네, 그러면은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1팀 발표 해주세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희 1팀은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들이랑 TV쇼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하고요.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EDA를 진행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컬럼들을 살펴보면 이제 ID 값이랑 타입이 있는데 타입은 이제 무비랑 TV쇼 이렇게 두 개로만 되어 있고요. 제목 그리고 감독인데 벌써 NAN 값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출연진들, 뭐 도시 그리고 날짜랑 이 레이팅은 그 연령 등급이고요. 뭐 기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널값들이 있어서 널값을 처리를 해주는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해주고 그리고 감독이나 그 캐스트진들은 좀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노 데이터 이걸로 바꿔 버렸대요. 그리고 남은 NAN 값들은 다 드랍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많이 했던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새로운 컬럼들을 추가를 해줬는데 퍼스트 컨트리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만 있는데 여러 개의 나라에서 공동 제작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퍼스트 컨트리라고 첫 번째로 그 쓰여 있는 나라들만 위주로 빼오고 그리고 이런 연령 등급들이 어디에 대한 타겟들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인데 이 필자분이 그 약간 일관성 있는 색을 쓰는 것이 뭐 시각화에 도움이 된다 이래가지고 넷플릭스에 약간 관련된 색들을 팔레트로 이렇게 제작을 해 두셨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무비랑 TV쇼로 타입이 두 개가 되어 있다 했었는데 그거 두 개에 대한 그런 비율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룹 바이로 무비랑 TV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개씩 구성되어 있는지를 X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길이를 나눠줌으로 비율을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바 H 이걸로 시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아래 코드들은 다 이제 이런 퍼센트 이런 거 나타내는 그런 코드들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 데이터셋에서는 영화는 한 70% 정도 그리고 TV쇼는 3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많은 컨텐츠를 제작한 10개 나라들인데요. 이게 프리클래스 1번이었는데 답이 아마 이렇게 여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각화를 보면 원래 처음에는 다 흰색으로 10개를 만들어주고 그 상위 3개만 빨간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긴 텍스트나 어노테이트는 이제 여기 있는 값들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함수고요. 그래서 탑 10개의 그 나라들이 이렇게 짜르륵 있는데 미국이랑 인도, 그 다음 영국 순으로 많은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짜바리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7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각 나라별로의 그 영화랑 TV쇼의 비율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나라별로 그 비율들을 얻어내는 그런 코드고 아까랑 똑같이 해서 진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인도나 이집트 이런 데는 영화 수가 압도적으로 TV쇼보다 많고 그리고 뭐 다른 유럽 쪽들은 영화가 그래도 더 많은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에는 신기하게 TV쇼가 더 많은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TV쇼가 제일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신기했고요. 다음이 이제 연령층에 대한 건데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영화랑 TV쇼를 따로 나눠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제작을 했고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이렇게 제작을 하였고요. 뭐 어노테이트나 텍스트 이런 거는 똑같이 하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전체 연령층이 일단 제일 많은 걸로 알 수 있고 그리고 NC17 이런 게 19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개수가 작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넷플릭스 쓰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막
추천에 투핫 이런 거 뜨고 거의 다 막 19금으로 돼 있던데 이건 데이터셋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은 범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어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5번부터는 여기 edit over time, 그러니까 누적 시간에 관련된 시각화를 진행할 텐데, 일단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이 subplo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ubplot이 원래 하나의 플롯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한 피규어 안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시각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subplot으로도 단 한 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subplot 1-1로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subplot이라는 이런 시각화 결과물의 주된 컬러들은 뭔지 보니까 아까 앞에서 민솔 학생이 말씀해 주신 팔레트에 이런 2가지 정도 색을 뽑아가지고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포문도 있고 이 enumerate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것을 통해서 인덱스와 이 결과값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mtb real이라는 변수에다가 아까 앞에서 EDA에서 봤던 여러 가지 컬럼들 중에 이런 타입도 있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옮기면은 뭐 month named 뭐 이렇게 year added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타입이 mtb이면서도 그 중에서 year added 컬럼 안에 속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이런 밸류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세주고 이것들을 결과적으로 정렬해 주는 것을 이 변수에다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이 앞에서 말한 이 변수의 인덱스 값을 x로 지정을 하고 이 변수의 인덱스 값의 결과값인 y 값을 y축에다 설정해 줬습니다. 이 컬러와 레이블은 속성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fill between 함수는 말 그대로 fill between, 그러니까 2개의 선형 곡선의 중간 부분을 색으로 채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가지 선이 있는데 이 2가지 선 사이사이를 이렇게 색깔로 채워줬죠. 이 부분을 바로 이 fill between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주된 파트였는데요. 이 부분이 끝나고 이런 뭐 y-axis 틱이라든지 이런 스파인즈. 이 스파인스는 뭐냐면은 경계선을 나타내는데요. 이 top, right, bottom, left 이 사방 전부 이 보여주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의 범위는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리고 이 X를 어떻게 나눌 거냐 바로 1년 단위로 나눈다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은 2008년도부터 1년 단위씩 올라가서 마지막 값이 2020년도까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figure text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이 텍스트 값을 그냥 넣어주는 건데요. 이런 사용자가 지정한 이런 문구들을 실제로 이런 플롯에 나타낼 수 있도록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 다음은 앞에서 이제 시간의 누적을 연도순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월별로 한번 볼 텐데요. 이 위의 함수랑 밑 함수랑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어떤 성질은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2가지의 선에 fill between을 사용을 해서 채워주고 밑에 x와 y 축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얘도 이런 앞에 약간 데이터 처리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도 여기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서플롯 그리고 컬러 지정해 주고 이 enumerate로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이 뭐랄까 이 y축과
이 X 이런 것들 다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서도 이 스파인스 경계선을 다 보여주지 않게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 figure text 함수를 통해서 자기가 넣고 싶은 문구를 실제로 이 위쪽 부분에 넣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무비 장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는 좀 생소한 게 보여집니다. C맵. C맵이 컬러 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아까 이것들이 각각 어떤 색깔을 의미하는데 이 색깔을 하나의 인덱스, 숫자를 변형을 시켜서 어떤 표의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을 클릭하면 빨간색, 2번을 클릭하면 파란색. 여기 약간 컴퓨터가 알아듣기 쉽게 바꿔놓은 게 이 컬러 맵인데요. 여기서 이 컬러 맵을 일단 지정을 해주고 이 부분이 이 장르 히트맵 저희가 이제 사용할 함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한 내용이 많고 해서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멀티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나 한국어를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은 여기 보통 이런 리스트 값들에는 저희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블루나 드레스 이런 어떤 단어나든지 어떤 이런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바이너라이즈, 이진화 시킨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0과 1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앞에서 담아줄 데이터들을 이런 멀티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를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진화를 시켜준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진화를 진행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함수를 써서 그 다음에 이 CORR이 이 correlation이라는 함수인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히트맵이라는 것 자체가 상관관계를 표현하기 아주 적합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correlation 함수를 사용해서 상관관계 점수를 여기 넣어줬고요. 이 마스크는 이제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이 마스크가 이제 사람들이 쓰는 마스크랑 동일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스크를 얼굴에 쓰면은 얼굴의 부위가 가려지는 것처럼 얘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부위를 가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런 사각형을 봤을 때 우측 상방 이쪽 부분을 가리키는 그런 명령인데요. 이쪽을 마스크 시킨다. 그러니까 이쪽을 가려버리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앞에서 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서플롯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원하는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 이 텍스트 함수를 써서 결국에는 이 플러스 조를 통해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양하게 장르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는 나이별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앞에 보이시는 이것은 아까 민솔 학생이 잠깐 설명해 주신 이런 first country라든지 이런 target age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해 준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플롯을 하나 그려주게 될 겁니다. 얘도 앞에서 동일하게 계속 이 서플롯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반복되는 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외워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앞에서 보여주신 이 USA부터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나라들 상위를 뽑아왔고 얘는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4개의 나이로 쪼개서 저희가 구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얘도 똑같이 히트맵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이 히트맵을 이 에이지 오더, 나이와 나라의 관계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컬러맵은 아까 저희가 지정했던 이 컬러맵을 사용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나중에 한번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파인스 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랑 다르게 이 비지블이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와 데이터가 아닌 부분의 경계선을 얘는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얘도 동일하게 텍스트로 원하는 문구를 넣어줬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y틱과 x틱을 통해서 이 눈금을 구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거쳐서 결국 작업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워드 클라우드가 뭔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약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와 빈도가 높을수록 글자 크기가 커지고 좀 더 굵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다양한 글자들이 마치 클라우드, 구름처럼 뭉쳐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얘도 아까랑 똑같이 이런 선형 세그멘트 컬러 맵을 통해서 이런 주된 색깔을 C맵에 저장해주고 이 텍스트는 이 str이라는 게 약간 문자열 관련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라는 데이터에 예를 들면은 이런 쉼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순전히 단어만 남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코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이런 마스크 변수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끌어들여서 이게 보시면은 n자가 나타냈죠. 이 n자 안에 이런 단어들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제너레이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트 하게 된 워드 클라우드도 실제로 시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규어 이렇게 크기 지정해 주시고 이런 축과 이런 레이아웃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보여주게 될지 I'm show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화면 공유 됐죠? 네네. 네, 그 프리클래스 퀴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 아까 발표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 위에 그래프, 아래 그래프의 차이점은 이 그래프 막대의 색깔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컬러 맵이라는 약간 배열에다가 이 F5, F5, F1이라는 색상 코드가 이 하얀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얀색으로 먼저 다 채워주고 그 0번째, 1번째, 2번째에만 빨간색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컬러라는 그 이제 이 함수의 인자에 이제 이 컬러 지정해준 컬러 맵을 지정해서 이렇게 0번째, 1번째, 2번째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가 여기다가 이 색상 코드를 적어 드렸는데 이거는 되게 많이 보셨겠지만 이 색깔이 그 아무 색깔도 지정해주지 않았을 때 이제 디폴트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컬러는 컬러 맵이라는 이 코드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이렇게 3개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두 번째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설을 하자면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할 때 이 사진을 사용을 해요. 저희도 이 검은색 넷플릭스 로고를 이용해서 이거를 그렸는데 이 마스크 인자에 이미지 파일을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픽셀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코드를 보면은 여기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고 그거를 mp 어레이로 이 새로 이미지 어레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줍니다. 이거를 출력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픽셀 값들이 나오는데 이 255는 하얀색, 0은 검은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0인 부분에 이 여기다가 이제 글자들을 채워주는데 이 n의 검은색 부분에만 이 워드 클라우드가 이 글씨를 써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ree for Horizontal이라는 거는 이제 수평으로 하냐 수직으로 쓰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true로 할 경우에는 이제 이 모든 글씨들이 다 true로 그 수평적으로 써지게 되고, false로 했을 때는 모든 게 수직 방향으로 써지게 됩니다. 이거를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되는 거기 때문에 false도 true도 아닌 그냥 지정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이상으로 프리클래스 해설도 마치겠습니다. 네, 1팀까지 넷플릭스 한때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막 다 짜주시고 보니까 이것도 새롭네요. 나라별로 특히 뭐가 뭐지? 그 TV쇼랑 영화 이렇게 비율 다른 것도 그렇게 다른 줄은 몰랐어요. 네, 다들 이제 4팀까지 1팀부터 4팀까지 다들 발표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녹화는 끌게요.